이 과거에 저는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나누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걸러낸 좋은 책들을 공유하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얻은 책 속의 톡자들을 전하는 게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게 된 것들을 남들은 너무 쉽게 얻어가는 것 같아 나누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안한 생각들이 저의 내면의 발전과 사회적 성공 모두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저의 생각과 행동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추천하고 제 생각을 할 저는 이제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 능력이 늘었습니다. 글쓰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제 영상과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눈에 보였습니다. 그제 제가 가진 것들을 아끼면서 저는 것이야말로 함께 승리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소비하고 남들은 이득을 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아끼면 나을 때 탁월한 독서가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공헌하며 읽는 습관이 중요함을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이 깊은 곳에서 나누고자 하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보기에 탁월한 이들은 첫째는 성공을 목적으로 나눔을 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나눔을 행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누는 활동보다는 제 내면의 지식을 쌓는 활동이 더 즐거웠고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눔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었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구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공하기엔 자기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한동안 자가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제게 나가누구나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아주 부족함이 많은 지식까지가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길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게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생겨났습니다. 독서법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독서법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관련 책을 읽고 지식을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독서법에 대한 갈급함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도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독서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생각났고 그런 분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우러나왔습니다. 그제 과거에 저에게 공헌 욕구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자신의 그래서 무리차에 그물을 나누고 싶다는 욕구도 더 크게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내면의 발전도 사회적 성공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삶을 얻는 기쁨은 그 어느 건 밖에서는 큰 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공헌하며 이런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도 좋고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로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수한 내용에 더 있으면 들고 지식을 나누는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상승해 될 것입니다. 공헌할 때 조심해야 할 한 가지도 있습니다. 좋은 지식을 그 지식 가르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지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작정 가르치려 주는 것은 공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고 낯선 지식을 즐기는 습관입니다. 타고난 독서가들의 습관에 대해 생각하면서 알게 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지식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법을 얻는 걸 더욱 즐긴다는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향과 정반대여서 절벽감을 느꼈습니다. 타고난 독서가가 되는 게 제게는 유한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건 언제나 불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게 더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특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을 찾아보는 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꺼림직했습니다. 꼭 저를 궁지로 모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 책을 자주 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펼쳐보지는 않고 책장에 꽂아버리곤 했습니다. 그러거나 이미 읽었던 책을 바로 봤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서 페이지 남기면서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거든요. 제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책장을 읽는 책보다 있지 않은 책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을 적나라하게 적시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캐럴 드윅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이 책은 성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알려줍니다.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성장 도nem과 성장이 있으면 자신이 현대에 가진 가치가 어느 정도 기간을 쓸 때는 믿음이 나타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자질은 고정되어 있으며 원래부터 잠재력을 타고나야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며 또 그 태도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고정 마인드셋만 가져간 사람들은 그 자질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제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뭔가를 익히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경쟁을 할 때도 자신보다 강력한 상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 우월감을 느끼는 데 집중합니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고정적 성향들은 꼭 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비단 독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 운동, 인간관계에서의 제 모습도 모두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반복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사람들을 이겨서 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독서는 똑같이 반응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을 스스로께서 사실에서는 순간에서 초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지식에 대한 고집을 가지게 됐고 점점 독서가 줄었습니다. 독서가 저는 성수 매체를 벌써 섹스한 점을 보면 오히려 독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은 독서는 재미있다면서도 새로운 책에 대한 거부는 느끼지 않을 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식이 생기고 나지 그 지식이 불러서 저를 고정 마인드셋은 100% 빨아들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들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집착이 생겨났고 새로운 지식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다 보니 제가 그래도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은 저도 생각 그 정도 여기 일단 깨닫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라는 건데도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정 마인드셋부터 탈피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서 고정 마인드셋 발전할 때마다 엄청난 숨을 걸었습니다. 날 증명하는 느낌에서 나 자신이 성장하는 데 집중하다. 어제보다 한 걸음 성장하는 데 집중하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지금도 저렇게 마인드셋의 전제가 제 안에 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증명하는 욕구가 제 안에 부쩍 튀어
튀어나와 성장에 집중하라는 제 발명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3년 전보다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새한 차가 잘 뽑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금 공고히 할 때 큰 희열을 느낀 것만은 변함없지만 말입니다. 독서가 2배로 즐거웠습니다. 기존의 지식을 경험해야 하는 과정도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확인하면서 가족과 같은 지식 세계의 지평을 넘기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 탁월한 독서가들은 불가능하고 낮은 지식을 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과세가 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편한 지식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된 게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한참이나 멀었다고 느낍니다. 아직 불편한 지식이 편하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도피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들 얼마든지 노력성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과 시대 현장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저서상장 고정될 수 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현재 생산 증명을 하기보다는 불편 지식을 한 걸음 성장하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